자, 이제 70페이지 쪽으로 한번 볼까요? 70페이지에 용도 구역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칠판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고 용도 지구 9개에서 오늘 지구까지 했습니다. 구역까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난다 그랬는데요. 구역, 그래서 용도 지구 이거 9개 일단 기억이 안 나더라도 스토리텔링만 하고 있어도 문제는 웬만큼 풀려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 자, 이렇게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세분할 수 있는 거 5개, 안 되는 거 4개, 안 되는 건 복합용도지구하고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4개가 세분 안 되고 나머지 5개는 세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도 구역으로 가볼게요. 용도구역을 어떻게 쓰는 건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아까 성안동을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지금 용도 지역으로는 용도 지역이 여기가 먼저 녹지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녹지 지역이들. 녹지 지역인데 녹지 지역 안에 녹지라는 것은 도시적 안에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 주로 임야라 그랬죠. 그 임야가 허파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 임야를 변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걸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얘기하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지금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이 같은 자리 안에 다 들어왔네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취락지구라 했잖아요. 취락지구.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는. 그래서 지구가 들어왔네요. 그럼 같은 장소 안에 지역, 지구, 구역은 지역, 지구, 구역이 같은 장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이게 용도 구역입니다. 이거는 용도 지역이죠. 이건 용도 지구고. 그러면 용도 구역을 가지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를 할 수도 있고 행위 제한을 갖다가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용도 구역을 지정해서 용도 구역을 가지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을 가지고 뭘 하느냐? 토지 이용을 갖다가 토지 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정 관리 기능을 갖습니다. 용도 구역을 가지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대해서 종합적 조정 관리 기능을 갖는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 70페이지 맨 꼭대기를 한번 볼게요. 7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용도 구역에 대한 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밑을 쳐볼까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제한을 강화한다는 말은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럼 뭘 가지고? 제목은 꼭대기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을 가지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장기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그다음 미준을 쭉 칩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적 조정 관리. 용도 구역을 가지고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적 조정 관리 기능을 갖는다. 근데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봅니다. 용도 구역이 7개가 지금 들어갈 건데 용도 구역 7개를 전부 다 뭘로 결정고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받아서 용도 구역 7개도 이렇게 지정 관리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용도 구역인데 먼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혁신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그래서 모두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모두 이렇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 7개. 이 7개를 갖다가 지정 변경은 뭘로 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건 국토장 권한입니다. 국토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행위 제한은 개특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개특법이 뭐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걸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한다고 아까 칠판에 써드렸었죠. 자, 그럼 거기 교재를 한번 봅시다. 거기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2번 네모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나왔네요.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네모칩니다. 그 주어입니다. 지정권자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이게 임야이기 때문에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뭐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또는 등산하러 간다 뭐 이런 겁니다. 운동, 등산 이런 겁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슬롯이 자르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이게 이제 주로 군사시설이 주로 이제 이 임야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땅에는 대부분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 그건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위 제한, 그 밑에 2번의 행위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에 관리한 것은 따로 정한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할 때 개 동그라미, 개발 제한 지점에 관리하는 특별 조치법 특 동그라미, 조치법 할 때 법 동그라미, 그러면 개특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인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권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둘입니다. 시도지사라든가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등산주로 많이 간다는 소리고요.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밑줄 쳐볼까요?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정한다 그래서 정해진 법률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도시자연공원고요. 그럼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어떤 인공을 가하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공원으로 지정하고 거기다 따로 시설을 하지 않았다. 따로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자연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공원으로 지정했다는 건데 그러면 부산으로 말한다면 금정산이에요. 금정산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금정산이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울산에 지금 문수산이 있는데 문수산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울산시장이.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요. 그러면 대구시장이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도봉산, 관악산, 북한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전부 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이라는 말은 등산 간다는 소리예요. 등산 간다. 그래서 행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지금 부산의 금정산은 그 4개 구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구가 4개 구에 걸쳐 있다고. 그래서 부산시 북구 쪽으로도 걸쳐 있고 그 다음에 금정구 쪽으로 걸쳐 있고 동래구에도 걸쳐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도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4군데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금정산이. 근데 그 금정산에 가면 혹시 부산의 금정산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유명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금정산에. 그건 동래고. 그냥 금정산이라고 딱 특정 지으면. 그렇죠. 막걸리죠. 금정 막걸리. 아주 유명하죠. 금정 막걸리. 또 하나 있습니다. 금정산 그러면 유명한 게 2개입니다. 막걸리하고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닭고기? 고기는 고기인데 닭고기는 아니고 염소고기입니다. 염소고기. 유명해요. 그래서 금정산에 가면은 그럼 막걸리, 금정 막걸리하고 염소고기하고 근데 염소고기가 아주 유명해요. 금정산은. 근데 거기를 갈라 그러면 금정산성이라 그래서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막걸리 제조하고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올라왔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배드민턴도 치고 족구도 하고 그러고 주차장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나무를 베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개발을 제한해야 되니까 나무를 함부로 못 베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를 자꾸 베어내는 거야. 그리고 주차장 만들려니까 나무를 또 자꾸 베어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족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 이렇게 배드민턴 이런 거 만들려니까 자꾸 나무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자꾸 베어내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놓는 게 그게 도시 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래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그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게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시험 문제다가 국토장이라고 냅니다. 그럼 또 홀랑속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 국토장이 만능인 줄 알아. 그래갖고 국토장 그러면 아주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너무나 잘 속아.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국토장이라고 여러 번 냈습니다. 국토장은 권한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지금 연계돼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돼 있다는 말이 나오면 이때 국토장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났는데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토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토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단서가 꼭 붙어야 돼. 무슨 단서? 국가계획과 연계됐거나 관계됐다는 말이 붙어야 돼. 안 붙으면 시도지사 것이 돼버려요. 그 말이 안 붙으면.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토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국토장이 지정하려고 그러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시도지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려고 그래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데 존속기간이 있네. 한 번 지정하면 5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에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지정을 한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중간에 5번 데모에 보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 양가 1번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원칙이죠. 시도지사는 도시적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밑줄 칩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합했습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존속기간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할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됐다. 자,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는 단서가 붙으면 이제 권한이 누구로 넘어간다? 국토장으로 넘어갑니다. 시도지사과에서 국토장으로 넘어가요. 국가계획과 연계돼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하면 국토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실효란 말은 효력 상실이라는 소리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경 결정은 시가 위법 기간이 끝난 5년 이상 20년이 정한 기간 날이 형합한 다음 날,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시가와 조정구역의 존속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고시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왔는데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행위제한은 뭘로 하느냐?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을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자, 그래서 거기 71페이지 맨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맨 꼭대기를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행정관이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다.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행위제한, 2번에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첫 번째 박스 밑에 도시 혁신구역 이거 나왔습니다. 도시 혁신구역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도시 혁신구역에 대해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지난주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해드렸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74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잠깐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 지난주에 원칙적으로 누구라고 해드렸을까요? 지난주 실판에 써드렸는데 시도지사라고 써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장도 된다고 해드렸는데 국토장이 특화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공간 재구조화의 결정권자는 거기 박스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박스죠. 두 번째 박스에 해당되는 지역을 도시 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거기 보니까 1박스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과 생활권 중심지역, 밑줄 쳐놓을게요. 생활권 중심지역이란 말. 그 다음에 2번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 주요 기반시설을 연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철도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기반시설인데 그런 역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그런 거와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자, 거기 유휴토지라든가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가 뭐에 해당될까요? 거기 지금 거기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그 대표적인 게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군부대가 도심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군부대만 나가고 땅은 남아 있잖아요. 군부대가 이전되면 그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갖다가 대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시 혁신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행위 제한을 좀 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유휴토지는 놀고 있는 땅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유휴토지 개발이 안 돼서 놀고 있는 땅 이런 게 유휴토지도,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는 공장 부지 같은 겁니다. 도심에 공장이 있다가 외곽으로 나가면서 그 공장 부지가 비어 있다 이랬을 때 도시 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박스 밑에 이 파란색 2번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에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은 행위 제한이죠. 행위 제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에서는 관해서는 형과 배치입니다.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을 내린다.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한다고요? 도시혁신계획.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자,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도시 혁신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뭐가 따라오느냐라고 했을 때 건축법 요거하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 둘 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도시 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면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본다. 의제 조항입니다. 본다.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의제 조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냐 그러면은 저기 75페이지 박스 밑에 75페이지 박스 밑에 7번을 봐요. 7번 75페이지 박스 밑에 특별건축구역 의제란 말 나오죠. 도시 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형법에 쭉 바릅니다. 뭐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은 35회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35회 박스형 기출문제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75페이지 맨 꼭대기 4번입니다. 맨 꼭대기 4번에 보니까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의제다. 다른 법률에서 네모칩니다. 다른 법률. 그러면 국토법 외의 법률을 다른 법률이라고 그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는 다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자, 이 법이 뭐죠? 이 법은 현재 배우고 있는 법을 이 법이라고 그래요. 현재 무슨 법을 배우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법, 국토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없다를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2개 쳐놓습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시험 문제다가 있다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기관의 특례인데 공간재구조계획 결정권자가 공간재구조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거기 형합해 주세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란 말. 다시 근무일 기준으로 며칠이라고요? 10일. 10일 이내에 의견을 갖다가 회신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6번이 있는데 그 6번 박스는 작년도 36회에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 박스가. 그래서 작년도에 요거 제가 9월 10월에 9월 10월에 동영 모의고사에다가 이거 2번 했거든요. 그대로 적중시켰습니다. 아이고야 그대로 적중. 요 문제 이 박스형 문제 그대로 적중. 자, 그럼 거기 봅시다. 박스 1번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의 부 동그라미, 복리시설의 복 동그라미, 대주성의 대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를 줄여서 뭐라 하냐면 주부 복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여기 봐. 여기 배를 내가 땅땅 투딩하면서 이 주부 복대를 두른 것처럼 배가 이렇게 빵빵하다. 주부 복대다. 이렇게. 근데 안 까먹게 해준다고. 시험장 가면 딱 생각이 나요. 주부 복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거든. 앉아 있으면 살이 어디 찌냐? 엉덩이하고 배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처음에는 자전거 타이어 정도로 뱃살이 끼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앉아서 이제 1년에 못 붙으면 이제 2년째 또 앉아 있겠지? 그러면 이제 택시 타이어 같은 게 낀단 말이야. 나처럼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이렇게 트럭 타이어 같은 게 낀단 말이야. 트럭 타이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쏙 들어가라고 복대를 해야지. 이걸 꽉 눌러야 되니까. 주부 복대.
자, 그 다음에 2번, 박스 2번에, 부서울 주차장의 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의 끄트머리 미술작품의 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공개공지의 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확보는 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에 학교용재 조성과 조성개발 기준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암기할 때 주부, 복대, 부미공, 도학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주부, 복대, 부미공, 도학. 자, 불러봐요. 뭐라고요? 주부, 복대, 부미공, 도학. 이게 박스에 보니까 특례다.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박스 위에 보니까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국 법률에도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률에도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혁신구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특례. 박스 위에 보세요. 박스 위에 제목이 파란색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특례. 따로 정한다. 뭐로 따로 정한다? 도시혁신구역으로 따로 정하는 특례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작년도 36회 때 출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이 못 맞췄어요. 작년도에 설마 이걸 내겠어? 아마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인터넷 강사들이 이 부분들을 대부분 강의 안 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많이 망가졌을 거야. 이 부분은 손을 못 대가지고.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이 배를 땅땅 두들겨가면서 이 타이어가 낀다. 그래서 1년 하면 자전거 타이어, 2년 하면은 택시 타이어, 3년 이상 하면 이제 트럭 타이어. 나처럼 이제 30년 하면 이게 트럭 타이어가 낀다. 이게 주부복대다. 주부복대, 부미공, 도학이다. 0.5초 이내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딱 나왔고 내가 보자마자 아이고야 적중했구나. 자, 일단은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76페이지 가니까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니까 복합 용도구역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입니다. 복합 용도구역인데 마찬가지로 공간 재구조하기 결정권자가 하니까 똑같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되겠고 여기 행위 제한 복합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뭘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는 복합 용도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복합 용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자, 잠깐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용도 지구에서 복합 용도 지구가 있었습니까? 아까 해드렸는데 복합 용도 지구가 있고 복합 용도 구역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아까 복합 용도 지구에서 이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조심해. 복합 용도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다. 그래서 아까 복합 용도 지구 하면서 복합 용도 지구 들어갈 장소는 3개밖에 없다. 어떻게 외웠어요? 11 계획서 이렇게 외웠잖아요. 11 계획서. 거기에 일반 상업은 없다. 그러면서 복합 용도 구역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아까 신신당부를 했는데 한 번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지 이게 문제는.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다. 그래서 양쪽 지구, 구역 다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 이 76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밑에 복합 용도 구역을 보시죠. 공간 재구조하기의 결정권자. 그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국토장이 되겠습니다. 결정권자. 지난주 실판에 판서해드렸어요. 그거. 다음 원원에 해당하는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 변화로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개, 세 개를 갖다가 묶어서 개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을 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따로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복합용도구로 지정을 하는 지역이 밑줄 칩니다. 둘 이상, 그 3번에다 별표 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 용도적에 걸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근린상업이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지금 3개가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지금 여기 이 땅은 3종 일반주거, 여기는 일반상업, 여기는 근린상업, 용도가 3개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지금 둘 이상 지역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 지역이 이렇게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거기 그 3번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밀집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서 용도가 서로 다르니까 통합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방에서 파란색이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용도지역 허용되는 범위에서 형합해 주세요. 복합용도구역을 따로 정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이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아니라 77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이 의제된다. 그래서 복합용도구역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보다 이거네요.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걸 본다 의제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의제가 되는 건 2개입니다.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이 2개는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의제조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이 되겠는데 요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략한 게 아니라 법조문이 앞에 걸 생략했는데 이걸 생략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이 지금 현재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및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현재 생략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꼭대기 8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이걸 줄여갖고 뭐라고 부른다고 정했다? 입체 복합구역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자, 거기 형용표 치고 별표 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헷갈릴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야 돼. 머리를 씻고 귀를 씻고 잘 들어야 돼.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라고 돼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같은데 여기는 관리계획 결정권자, 여기는 공간 재구조화 결정권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차이 나는 거다? 공간 재구조화기의 결정권자라는 말과 도시군 관리기의 결정권자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다? 뭐 한 번 들어갔고 한 번 배워갖고는 이걸 구분할 수는 없겠지. 다 해줘도 원래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도시군 관리기의 결정권자가 아까 오늘도 해줬는데 이 도시군 관리기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이게 시도지사만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 아니, 여기 대도시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대도시시장이. 이게 있다. 이게. 예외는 국토장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도지사 하나가 차이 난다. 이 소리야 지금.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기의 결정권자와 도시군 관리기의 결정권자라고 구분해 놓은 것은 대도시시장도 결정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이게. 근데 이게 웬만하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덜렁 도시군 공간 재구조화기의 결정권자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기의 결정권자 결정한다는 말은 시도지사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복합용도구역에다가 공간 재구조화기의 결정권자 결정한다는 순간 이 시험 문제는 날아간 거예요. 물론 내가 3, 4월, 5, 6월, 7, 8월, 9, 10월에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틀릴 수 있는 시험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그러니까 36회 때 이걸 냈으니까 37회는 이걸 안 내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 이제. 다 알려줬어 내가 다. 청기두설까지 했어 내가. 자, 그래서 거기 봅시다. 77페이지에 그 박스 봅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후 준공된, 10년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됐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준공 후 10년이 지났다. 준공 후 10년이 지나서 해당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하다.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면 뭘로 정한다? 그냥 줄여서 입체 복합구역. 뭐라고요? 입체 복합구역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지역 정비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밑줄 쭉 칩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놓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한 단으로 다니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놨단 말이죠. 도로를 이렇게 놓게 되면 하나밖에 이용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한 단을 더 올려 이렇게. 그럼 2단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저기 부산의 광안대교를 생각해 보세요. 광안대교는 2단으로 돼 있나요? 2단으로 돼 있잖아요. 한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한쪽 방향씩 하면서 2단으로 돼 있다고. 그런 게 이제 첨단 기술을 공용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하는데 도로가 기반시설이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하는데 한 방향식으로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첨단으로 식으로 해서 2단으로 올려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한이 통일이 됐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딘가에다가 통일 수도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서울을 통일 수도로 할까? 평양을 통일 수도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야. 통일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서울을 통일 수도로 하면 북한 사람이 싫어할 거고 평양을 하게 되면 남한 사람이 싫어하니까 어딘가 중간 지대에다가 서로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중간 지대쯤에다가 아마 통일 수도를 만들고 싶을 거야. 아마 내 생각으로는 판문점 일대가 되겠지. 그러면 거기는 남과 북의 공통점으로 돼 있고, 그리고 거기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일 수도는 최적지야. 그러면 거기가 통일 수도로 만들었는데 공항이 너무 멀어. 공항이 저기 공항이 평양에 공항이 있고 저기 저 인천에 있어. 그럼 인천에서 국제공항에서 통일 수도까지 가려 그러면 쭉 와가지고 바닷가를 따라서 쭉 경기도로 해서 이렇게 평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이 두 개 다리를 놔가지고 가는 거 오는 거 한 방향 쪽으로 아마 첨단시설로 놓겠지 이렇게. 그렇게 쭉 놔서 뭐 한 8개 차로 정도로 해서 통일 수도니까 차량이 많이 나니까 한쪽 거는 그냥 가는 걸로 8차선, 이쪽으로 8차선 너무 큰가? 6차선으로 6차선, 이쪽 6차선 이렇게 해서 쫙 뚫으면 아마 공항 별도로 안 만들어도 그 정도로 탁 달리면은 한 40분에서 50분이면 통일 수도까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통일 수도 예정지를 얘기해도 거기는 살 수 없는 땅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자들이 통일 수도가 어디가 좋은가를 많이 논의를 해가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을 인용한 거야 이거. 그래서 통일 수도로 최적지가 어딘가에 대한 논의가 했는데, 지금 판문점 이론을 통일 수도 최적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거기를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공개하는 거야. 내가 이걸 공개하면 가서 땅 살까 봐 공개를 못 하는데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문제인데 물도 괜찮다. 거기 임진강이 쫙 흐르기 때문에 용수도 풍부하다. 그래서 통일 수도로서 뭐 원래 수도가 되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양도 대동강이 있는 거고 서울도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통일 수도 임진강이 쫙 흘러서 수도 서울로서 물 쓰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판문점 이론이 통일 수도로서 최적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이 문제인데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다리를 쫙 놔서 이렇게 첨단시설로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놓게 되면 6차선 도로, 양쪽으로 6차선 놓으면 도로 충분하다. 뭐 5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논문에 나와 있어 그게. 내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행위자 나왔는데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설이 아닌 시설, 아닌 동네,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급별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뭐 한다고요?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 그래서 거기 참고 사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잠깐만 거기 잠깐 안 봐도 돼요. 잠깐 봅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렇게 돼 있어요.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이라고 하는 건 지구 단위 계획 행위제랑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어디에 행위제하고 똑같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의 행위제한이 건폐율이 최대가 얼마라고요? 150. 용적률 얼마다? 200. 그게 어디에 적용된다? 아니,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적용된다? 복합 입체 복합구역이다. 자, 거기 박스 들어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니까, 입체복합구역 건폐율은 용도적에서 적용 최대 얼마로 돼 있을까요? 150. 3번. 용적률은 얼마다? 200.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몇 프로다? 150. 그 다음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채권을 높이 제한은 얼마다? 200.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더그덕, 150, 200, 150, 20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올해 이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쫙 정리가 되어졌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다른 법률에서 네모침이라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동그라미 이 법은 국토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 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 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아까 별표 2개 쳐놨는데 자 이거 오다 X다. 아까 별표 2개나 쳐놔서 이거 있다가 아니라 버렸을까? 없다 라고 아까 해놨는데 없다. 뭐야 이게 기억이 10분밖에 안 가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장이 결정 고시한다. 오다 X다. 누가 오라 그래? 여기 지금 도시자연공원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돼 있고 국토장 없다. 아까 국토장이라고 시험 문제 낸다라고 그래서 틀렸으니까 국토장이 만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토장 만능 아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그 뒤에 국토장 붙었네. 틀렸어. X.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22번은 됐고 23번 볼게요. 공간 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를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거기 이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건축물 등이 노후 건축물이 밀집에 당해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를 복합 용도 규정한다. 이거 복합 용도 구역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거 도시 혁신구역이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도시 혁신구역입니다. 도시 혁신구역. 잠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76페이지를 보세요. 76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두 번째 박스 이번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복합용도구역 맞지요? 그런데 74페이지를 보세요. 74페이지 두 번째 박스 2번에 보니 저기 3번에 보니까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란 말이 붙었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복합용도구역 맞아. 근데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이것은 복합용도구역이 아니라 뭘까요? 도시 혁신구역이래.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에 세모가 없으니까 이건 뭐다? X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네모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 계획 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다 X다. 5가 아니고 입체 복합구역이 아니고 아니구나. 맞구나. 입체 복합구역 맞네. 입체 복합구역 맞네. 입체 복합구역 지정할 수 있다. 5다. 이거 5가 맞네. 입체 복합구역 맞습니다. 복합용도구역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입체 복합구역.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입체 복합구역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자, 프린트물 22번 하나만 볼게요. 자, 22번. 22번 이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한 거라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네요. 첫 번째 시간에 한 거라서 22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미지정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미지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미지정. 이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면서 어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아까 했을까요? 아니,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한다. 어디가 적용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자연환경,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하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 한도의 이용만 허용한다. 뭐 한다고요? 최소 한도.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한다는 말은 최소한의 이용만 허용한다. 최소한의 이용만 허용한다는 말은 건폐율이 얼마다? 20. 용적률이 얼마다? 80. 그게 최소한의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게 최소한의 이용을 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첫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쭉 정리가 돼서 오늘 진도 부분은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주 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지난주에 강의 못 들으신 분은 꼭 지난주 거 강의를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